네, 안녕하세요. 권현입니다. 오랜만에 또 방송을 해봅니다. 제가 며칠 방송을 못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배터리 섹터를 다 매도하고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계속 방송에 요즘에 워낙 위기가 심하다 보니까 강조를 드리는데, 저는 매크로가 무너진다고 해서 진짜 음, 엄청난 악재가 발견되지 않는 이상 이 배터리 섹터를 버리지는 절대 않을 거고, LNF가 배터리 섹터가 모두들 환호를 할 때, 저는 그때 일부씩 해서 점진적으로 빠져나올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안 좋을 때 나가지 않고 좋을 때 모두가 시장에 환호할 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워낙 주가가 제가 이렇게 어줍지 않게 얘기는 하지만 최근에 주가는 아마 계좌는 제 계좌는 1억 5천 정도는 날아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참고적으로 부진했을 걸로 생각이 돼요. 아무리 지금 배터리 섹터가 전체 섹터 대비해서 전체 모두 나스닥, 코스피, 코스닥 너나 할 것 없이 거의 반토막 가까이, 나스닥은 반토막 가까이 났죠. 워낙 그 계좌가 다 안 좋으실 것 같은데, 그나마 배터리 섹터는 아직은 상단 중단 정도에 있으니 굉장히 감사한 일이다.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은 섹터를 가지고 있는, 숫자를 찍히는 섹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거는 LG화학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당연히 이 섹터 점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고, 개별 종목에 대해서 지금 디테일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LG화학이 지금 요즘에 양극재 회사들 많이 인수를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 제 생각을 살펴볼 거고, LNF 실적, SK 보우예수 뭐가 풀리는데 관련해서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 리비안, 루시드에 대해서 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오늘 이 시총 비교를 하기 전에, 오늘 워낙 초반에 주가가 워낙 안 좋았죠. 그래서 한번 먼저 살펴보면은, 오늘 오전 장전에만 해도 엄청 안 좋았었는데, 그래도 끝나고 보니까 제가 요즘에 일이 바쁘다 보니까 이게 이 주가를 사실 많이 못 보고 있어서 뉴스도 놓치는 경우가, 퇴근하고 나서 보는 경우도 있는데, 보면 LG엔솔 같은 경우 0.1% 빠졌고, LNF는 오히려 상승 반전했죠. 엔캠도 상승 반전했고, 포스코케미칼은 12만 원대에서 계속 머물러 있고, 어, 원자재 이슈가 있었던 코스모 신소재도 요즘에 꽤 좋았다가 다 같이 지금 안 좋은 상황인 거고, 에코프로비엠은 굉장히 잘 버티고 있죠. 이게 여러 많이 지금 배터리 섹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면 대부분 가지고 있는 대장주일 텐데, 굉장히 잘 버티고 있다라는 부분을 나노 신소재도 또 3% 올랐네요. 역시 SKC도 오늘 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컨센보다 조금 더 높게 잘 나왔죠. 첨보도 지금 제일 좋은 종목 중에 낙폭이 많이, 중국 때문에 락다운 때문에 이런 워낙 낙폭이 컸었는데 상승 반전했고요. 2% 정도 올랐고, LG화학도 그래도 아직 하단이라고 볼 수 있죠. 50만 원. 삼성 SDI도 그래도 상승 반전했네요. 이렇게 대략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에코프로비엠하고 LNF는 지금 시총 비교를 하면은 LNF가 에코프로비엠의 72% 정도 차지하고 있다. 다만 이 부분은 3% 에코프로비엠의 권리락이 발생했던 부분이고, 나중에 또 유상증자가 또 추가되면은 5,6천억 더 추가되면은 시총 차이가 날 거고, 또 키 맞추기가 어느 정도 또 진행될 거다. 이런 거에 대해서 깊이 어느 게 올랐고 내렸고는 크게 신경 안 쓰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같이 잘 가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참고적으로 요 그래프는 한번 언급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했어요. 이게 2006년도부터 2022년도까지의 코스피 이런 이 곡선이 나스닥이에요. 나스닥 엄청 올랐죠. 지금 몇 배씩이나 혼자 올랐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작년에 처음으로 이제 많이 올랐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S&P도 많이 올랐고,
코스닥,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진짜 얼마 안 오른 거다. 그래서 낙폭을 니네만큼 가져가면 안 되지 않냐라는 논리로 또 쓰이고 있습니다. 요즘에 뭐 맨날 저는 이제 개미들이 이런 얘기하는 게 굉장히 싫어요. 나 결국 미장이 답이다. 막 이런 시기 때 지금 다들 열광했죠. 상대적으로 한국이 워낙 많이 못 올랐으니까. 그래서 올해 작년 말인가부터요. 거의 미장이 답이다, 미장이 답이다 하다 한국장은 최악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그때 이거 또 개미들이 이렇게 열광을 하면 또 뭔가 거품이란 얘기인데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들었어요. 저 뭐 다 지난 얘기긴 하지만 근데 역시나 개미들이 열광하면 다 이 부분 그거는 다 늦은 거다 이렇게 생각이 너무나도 듭니다. 그래서 또 요즘에 한국장이 최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런 거 볼 때마다 진짜 나는 저렇게 시장을 뒤늦게 따라간 사람이 되면은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다짐하고는 합니다. 제 주변 사람들도 거의 다 미장이 답이다, 답이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많은데 결과는 또 좋지 않죠. 뭐 그런 부분은 뭐 처치하고 좀 더 깊숙하게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당장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괜찮게 성장했지만 또 당장 결국 내일 그런 물가가 수요일 날 발표하죠. 그게 또 안 좋게 나오면은 또 음, 심하게 흔들릴 수도 있고 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계속 매크로 이슈가 지배하는 그런 상황임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나스닥이 선물이 뭐 1% 오르고 있지만 이게 또 오늘 정도는 뭐 어느 정도 크게 움직임은 없을 것 같긴 한데 워낙 많이 내려서 뭐 반등할 수도 있지만 내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은 참고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개미가 이런 대위기에 할 수 있는 거는 미리 현금을 만들어 놓고 위기에 얼마나 충격을 덜 받느냐지. 사실 이 위기 때 도망치는 사람들은 사실 큰 결단 아니면 쉽지가 않기 때문에 항상 또 지금 안 좋은 상황에서 이런 말씀드린 게 애매하지만 현금 비중은 항상 잘 가져가야 된다라는 부분은 다시 강조해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요 뉴스들로 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상하이 락다운 이 뉴스가 제가 장중에 잠깐 뭐 봤을 때 이 뉴스가 나왔어요. 근데 결국은 뭐 오보라고 나왔죠. 그래서 지금 근데 분명히 상하이 락다운 때문에 이런 원자재 그가 아니라 뭐 이런 재료 같은데 수급에 이슈가 분명히 있는 것은 리스크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코비드는 좀 어느 정도 해결이 돼가고 있는 것 같지만 아니죠. 상하이 부분은 아직 해결 안 되지만 이런 물류 이런 부분 때문에 재료 수급이 좀 안 되고 있는 부분은 이 뉴스가 떴을 때 와 진짜 모든 악재가 지금 나올 게 다 나오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긴 했어요. 뭐 전쟁 이슈 나오지, 금리 이슈 나오지, 중국 상하이 락다운 나오지, 재료 이슈 나오지, 또 뭐 거의 다 그게 치달아 있는 이런 상황에 정신 바짝 차려야겠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다만 또한 이러다 뭐 핵소문 어떡하나 뭐 이런 생각도 했다가 근데 이제 더 이상 나올 악재가 있나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제가 뒷부분에 매크로에 대한 얘기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 뉴스는 조금 별로 좋아하지 않았었어요. 이 LG화학의 유미코아 인수 이야기. 유미코아가 거의 지금 생산량은 엄청나죠. 벨기에 회사인가 그럴 텐데 LG화학이 막 인수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뭐 공시로 한 건 아니고 전화 통화로 뭐 이렇게 기사로화 됐었죠. 그래도 저는 이 뉴스를 들었을 때 물론 유미코아가 유럽에 워낙 캐파가 큰 회사기 때문에 이렇게 유럽 자체가 요즘에 뭐 폭스바겐도 보듯이 이렇게 전체적인 지금 유럽 회사들이 이런 배터리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큰데 이런 수직 계열화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큰데 이렇게 큰 몇십 조, 20조 회사인가요? 전체 시총은 그런 회사를 LG화학에게 팔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다만 이제 뭐 이런 물론 이제 또 비싸기도 하고 다만 이제 유미코아 같은 경우에는 뭐 최대 주주국 관계가 어떻게 지분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또 지분 인수나
뭐 아니면 뭐 최대 주주의 지분만 산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충분히 뭐 돈은 그래도 있는 회사기 때문에 뭐 LG 에너지 솔루션 지분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뉴스를 들었을 때는 가능성은 차치하고 뭐 이런 자본이나 이런 유럽에서 승인할지 유미코아가 진짜 뭐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얘기는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그 블룸버그인가요? 뭐 이런 그래도 공신력 있는 뉴스에 나와서 조금 더 어, 애매했던 건 사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LNF를 좋아하기 때문에 LNF와 양극재 지금 양극재는 LNF하고 포스코 케미칼 그다음에 LG화학 자체에서 이렇게 세 군데에서 주로 납품을 하죠. 물론 이제 지금 일본 업체, 중국 업체한테도 따로 또 받고 있고 일본 업체들도 받고 있지만 음, 유미코아 같은 경우는 하이니켈 쪽에서는 사실 조금 아직은 우리나라가 좀 더 잘한다고 보고 이런 대량으로 생산을 많이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유럽에 공장이 많이 있기 때문에 LG화학이 진짜 거의 끝없는 욕심이 지금 수직 결합을 하려고 하고 있죠. 지금 워낙 지금 완전 LG 가에 생명을 그 회사의 모든 것을 걸 정도로 지금 배터리에 자동차에 진심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수직 계열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큽니다. 다만 지금 LG는 LG 화학도 있는데 양극재도 자체적으로 지금 뭐 25년에 뭐 20만 톤, 30만 톤, 40만 톤 이렇게까지도 얘기가 되고 있는데 아직도 배고픈가 봐요. 이에 반해서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아직도 자체 자기네들이 하는 것은 합작회사 지분 정도밖에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데 있어서는 다른 데에 대비해서 LG는 굉장히 준비가 잘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지금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또 이 다음에 며칠 뒤에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전구체 회사랑 추가 양극재 회사를 논의한다 이런 뉴스도 있었죠. 한번 좀 보면 이 뉴스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여기에 나왔죠. 세계 2위 리튬 업체 SQM과 양극재 합작 공장을 추진한다. 5월 6일 기사죠. 추가 MOU 체결해서 기존 파트너십 강화. 저는 이 뉴스 나왔을 때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음, 사실 유미코가 인수하면은 기존의 이 파트너인 포스코하고 LNF에게는 어, 뭐 좋은 뉴스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아니 뭐 무슨 상관이 있냐. 어차피 캐파가 그렇게 많은데 다 나눠가지고도 지금 모자르다, 쇼티지다 이렇게 얘기는 하시지만 개인적으로는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하이엔드 LNF는 좀 하이엔드 중심이기 때문에 유미코랑 좀 겹치는 부분은 어, 아무래도 조금 포스코 케미칼이 조금 더 영향이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조금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SKM이랑 양극재 합작 공장을 추진한다고 하니 유미코아는 조금 물 건너갔지 않나 이런 생각도 조금 들기는 합니다. 또 오늘 아까 좀 전에 뭐 2시에 소재 R&D 센터를 한국에 구축했다. 분명히 뭔가 조금 뭐 움직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 뭐 지분 정도 투자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뉴스는 한번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경계는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말씀처럼 전체를 다 넘기지는 못할 것 같고 근데 확실히 LG화학은 야 이거 뭐 완전히 뭐 여기저기로 다 뻗치고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다 하려고 한다. 이런 것들도 아직도 배고프다. 이런 생각이 들고 소재 회사로 저평가 많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참고로 포스코와의 관계는 굉장히 좋다. 뭐 이런 뉴스도 지금 LG와 그런 뉴스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좀 전에 뉴스도 나왔죠. 5월 10일 날 LG 캐나다 배터리 공장에 양극재 투자 검토한다. 근데 여기 충분한 전력 확보를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 이거는 뭐 자체로 하는지 합작해서 하는지 이런 거로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된 바는 없지만 LG 화학에서 어쨌든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금 제가 막 소개드린 뉴스만 해도 SQM이랑 얘기 나오지, 유미코랑 얘기 나오지, 뭐 자체적으로
한다고 하지 뭐 뉴스가 엄청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LG 화학 같은 경우도 워낙 그 캐파 만약에 이런 것들 다 타진은 해보고 여러 여러 것들을 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검토를 해보겠죠. 이렇게 한 번에 유럽에 있는 거 사서 할까 아니면 지금 당장도 부족한데 아니면은 뭐 이렇게 자기네들이 지금 LG 화학이 잘하고 있으니까 얘네는 진짜 급성 여기 투자 많이 할까 뭐 거의 지금 양극재 기술까지도 다 뭐 한양대 거 기술 사고 있고 막 전 부분에서 투자를 하고 있죠. 이런 부분은 뭐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뭐 좀 이 뉴스를 보고는 좀 아, 양극재 국내 양극재에 투자를 하고 있는 저로서는 조금 애매했었습니다. 현대차 조주아주 공장 신설 논의는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 이제 뭐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오면은 좀 더 발표할 것이라 보고 있고 확실히 그러면 SK 쪽 라인들이 좀 더 호재가 될 것 같고 뭐 전기차 전체로는 어, 전기차 전체 밸류 체인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좋죠, 당연히. 현대차도 지금 미국에서 거의 뭐 5위 전 세계에서 전기차 부문에서 거의 5위 정도의 MS를 가져가고 있고 미국에서도 굉장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로 얕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뉴스도 나왔죠. 테슬라는 이런 그 원자재 소재 업체들에 대해서 이렇게 소싱하는 리스트들을 또 공개를 했죠. 이 부분은 테슬라가 지금 이렇게 공개도 하고 너 막 많이 뛰어들어라. 많이 뛰어들어서 우리가 그럼 다 사줄게. 이렇게 하는 거는 결국 원자재의 가격이 지금 너무 폭등해서 지금은 소비자한테 가격을 전가를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격을 낮추려고 이렇게 광산업자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많이 홍보를 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은 뭐 저희 전기차 소재 업체들한테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미국에서 이런 소재 업체들을 소싱을 많이 해줘야지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 뭐 조만간 뭐 머스크가 이런 광산도 또 발표를 할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잘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은 미국에서 많이 소싱을 해와야 된다. 호주 뭐 이런 데서 이거는 뭐 어떤 분은 또 걱정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거는 또 오히려 더 좋은 뉴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JP 모건이 또 매각하는 게 거의 어디였죠? 뭐 리비안이었죠. 리비안 같은 경우는 거의 여기 써놨죠. 리비안이 강점이 원래 포드와 아마존의 지분이 굉장히 높아서 음, 높아서 거의 안정적으로 했었는데 얘네들이 또 아마존에서 사준다고 하지 포드에서 지분 가지고 있지 뭐 엄청 든든한 그런 버팀목이었었는데 지금 다 주식을 막 매도한다고 하니 리비안하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리비안 루시드는 잘 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 대량 양산은 진짜 불가능한 영역이다라고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수없이 경고를 했었죠. 그런 부분을 역시나 해결 못하고 있고 물론 이것들이 양산이 증명이 되려면 꽤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그런 리스크를 짊어지고 갈 거냐라고 했을 때 저는 단호하게 노라고 했습니다. 저희 형도 이런 이슈가 있었을 때 리비안 루시드 이런 거 사고 싶다라고 했지만 양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안 될 것이다라고 해서 안 샀는데 거의 샀으면 큰일 날 뻔했죠. 거의 뭐 만 5분의 1 토막 난 것 같은데 여기에도 많은 투자자분들도 가지고 계셨을까봐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 아무튼 이런 양산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다라고 물론 이제 같이 테슬라도 빠졌지만 테슬라는 별개로 보는 어나더 영역이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기술주에서 어쩔 수 없이 또 빠졌고 지금 일론 머스크가 지금 트위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노이즈를 일으키고 있어서 주가가 뭐 다시 또 700 왔지만 이런 것들이 시장이 안정이 되면은 또 당연히 테슬라는 다 반등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뭐 코스모 신소재는 또 리튬 광산을 확보를 했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포스코도 굉장히 잘하고 있고 코스모 신소재도 작은 업체임에도 불구하지만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많이 안정적으로 요즘에 주가가 움직여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잘 하는 거죠. 리튬 광산. 음,
테슬라 이 부분도 요거는 김철중 의원이 좀 발간한 리포트인데 조금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발제를 해보겠습니다. 결국은 아무리 해도 실적이 중요하다, 이 숫자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증명될 거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중국 요즘에 밸류체인이 안 좋죠. 근데 요즘에 이 모든 섹터에서 이 배터리 섹터에서는 특히 보셔야 되는 게 제품 포트폴리오에 원통형을 가지고 있는지 삼성 SD하고 LG 에너지솔루션이 이것 때문에 좋았죠. 테슬라 향 원통형을 가지고 있는데 SK가 원통형이 없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안 좋았던 부분이고, 이런 최종적으로 배터리 셀 회사들이 잘 나가줘야지 이런 하위에 이런 소재 업체들도 이익률을 많이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원재료 가격을 연동이 잘 되고 있는지, 그래서 양극재는 굉장히 잘 되고 있죠. 그래서 매출을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LNF도 지금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뭐 내일 나온다는 얘기도 있고, 원래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발표가 된다고 원래는 나왔었는데, 한번 제가 내일 주담하고 통화를 해보고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 락다운, 원래 중국 테슬라 뭐 이런 것들이 오히려 키포인트였는데, 중국 락다운이라는 예상치 못한 악재가 발생을 하면서 테슬라도 뭐 영향을 좀 받았고, 이런 상하이 부분, 그 다음에 잘 나가던 중국 락다운 때문에 이런 첨보 같은 것들이 특히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되었었죠. 이렇게. 그 다음에 CATL을 포함한 중국 밸류체인이 주가가 부진하다, 이런 CATL도 주가가 거의 뭐 최악의 상황으로 됐었고, 영업이익률도 뭐 15% 이상씩 나오고 있었지만 꼬꾸라졌습니다. 한국 밸류체인은 2분기, 중국 밸류체인 3분기 실적 개선이 본격화될 것 같다. 그리고 양극재하고 타소재를 비교를 했는데, 여기서 제가 강조를 매일 하고 있는 것처럼 원가, 판가 연동에 시뮬런시 되어 있어서 원재료 가격 상승이 해지되는 양극재 업체들의 실적이 견조하다, 계속 될 것이다. 다만 Q가 상승 구간 되는 진입할 거니까 전반적으로 2분기 실적도 개선될 거다. 그 다음에 3분기부터 원가 안정화, 출하량 Q가 증가하는 것 때문에 실적 개선이 본격화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매크로만 아니면 사실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날라다닐 거예요. 에코프로비엠, LNF, 코스모 신소재 다 날라다닐 건데, 지금 이렇게 매크로에 휩싸여서 안 좋다. 보면 될 수 있을 것 같고, SKIT 혼자만 안 좋네요. 이 뒷부분은 한번 또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이 최종적으로 OEM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배터리 셀 뭐 이렇게 해서 소재까지 오는데, 결국은 어, 이런 신차가 출시돼야지, 최종적으로 OEM 업체들이 뭔가 잘 나가줘야지 이런 셀 업체로도 이 매출이 오고 이런 것들이 되니까, 하반기 신차 출시를 중시해라. 그래서 이 쿼터부터 매출이 증가하면 이런 배터리 소재 같은 경우는 더 빨리 더 선행해서 움직일 거다. 배터리 소재는 셀 출하 회복 시점보다 1개월 수준 선행한다. 당연히 이제 셀 같은 경우도 뭔가 신차 출시되면은 또 그 전에 셀이 또 만들어져야 되고, 그 전에 또 소재가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선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그 OEM 업체들이 출시가 이제 되니까, 신차 출시되니까 2분기 실적이 개선이 본격화될 것이다. 소재는 이렇게 많이 신차가 발생하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배터리 섹터 자체는 지금 남아있는 것은 악재 부분, 뭐 상하이 부분은 있지만, 이런 최종적인 OEM 부분이 반도체 수급 이슈도 최악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괜찮은 환경이라는 거죠.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지금 매크로가 괴롭히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섹터 내에 이렇게 뭐 셀, 양극재, 동박, 전액 이렇게 보게 되면은, 분리막 이것도 보면은 양극재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쿼터에도 계속 좋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죠. PQC 전부 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굉장히 견조한 것으로 보이는 거고요. 지금 셀업체도 PQC 다 좋고, PQ도 이 3분기에도 좋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동박 정도는 괜찮고, 정액 같은 경우는 지금 어느 정도 P가 조금 중국 업체들 중심으로 그 가격이 어,
낮아진 상태인데 그래서 지금 이익률이 좀 좋지가 않죠. 이 뒷장에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은 또 한번 말씀드릴 거고 분리막 같은 경우도 거의 최악의 상황에 치닫고 있는데 이제 출하량 부분이 이제 물리적으로 P나 C 부분은 뭐 크게 변동은 없지만 퀀티티가 이제 출하량 자체가 좀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하반기는 2, 3분기부터는 기대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참고적으로 SKIT가 지금 거의 주가가 최악의 상황인데 내일 5월 11일 날 직원들 우리 사주가 보호예소 물량이 풀리죠. 그래서 또 오늘 더 내렸던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은 뭐 저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가격이 거의 뭐 10만 원 이하로 떨어지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고 제 영상을 보시면은 본격적으로는 하반기부터 어, 갈 것 같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 부분은 이 리포트가 사실 어느 정도 궤를 같이 하는 거죠. 이 그 SKIT는 잘 나갈 때 더 잘 나고 못 나갈 때 더 못 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1분기 같이 못 나갈 때 이런 소재 업체들이 못 나갈 때 Q가 상산이 안 될 때는 더 고정비 때문에 더 못 나간다고 말씀드렸고 이제 잘 나갈 때는 좀 전 점진적으로 더 회복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러면 너는 다 알고 있었는데 왜 갖고 있냐라고 말씀드리면 저도 뭐 모든 자산을 뭐 양극재에다 다 넣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소재별로 어느 정도 이 분리막은 더 빠질 여지가 없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삼성전자 느낌으로 이렇게 저장을 해 놓고 나중에 더 많은 수익을 기대를 하는 관점에서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다. 근데 삼성전자도 요즘 내리고 있죠. 그 부분은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서 분리막 부분은 전체적인 그 자동차 수급 이슈가 반도체 수급 이슈가 해결될 때 본격적으로 더 많은 이익을 낼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계속 얘기를 드리는 거고 전액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와 있지만 중국 락다운 등으로 지금 밸류체인이 판가가 수요가 안 따르니까 당연히 판가가 안 따르죠. 그런데 하반기에 반등할 거다. 그래서 가격 안정화 및 반등 시점은 최종적인 OEM 업체의 수요 회복 시점이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부진하지만 첨보는 결국은 다시 또 잘 갈 거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 지금 이렇게 뭐 제가 쭉 뭐 이런저런 뉴스들과 함께 말씀드렸지만 진짜 요즘에 뭐 하루 뭐 급등하고 한다고 오늘 반등한다고 좋아할 것도 아니고 매크로 이슈가 지금 잘 해결되기를 미국이 그래도 지표들이 뭐 고용지수나 이런 것들은 다 좋기 때문에 미국 장이 워낙 그 좋았던 부분에 있어서 거품이 빠지는 거라고 올바른 조정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크로가 어느 정도 이 풍파를 거치고 음, 이렇게 안정화가 뭐 중국하고 중국 락다운 이슈하고 러시아 이슈가 뭐 이제 연준에서 상수로 보고 있고 그게 뭐 빠르게 해결될 것이라고 보진 않지만 이런 부분들이 좀 안정에 기여를 해줘서 전체 시장이 빨리 좋아지고 이런 매크로도 지금 매크로만 좋으면은 저 배터리 주도 날아간다고 했죠. 이렇게 안정이 돼서 다시 좋은 소식들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지금 구독자가 별로 없네요. 감사합니다.